지난해 기업 공개 시장은 대여 가뭄 속 중소형 증권사의 약진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대형사 위주의 이른바 IPO 빅3 체제가 흔들렸던 한 해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IPO 시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허윤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IPO 시장에서 대형증권사의 성적들 어땠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좀 대형사들보다는 좀 중소형사들이 돋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그래픽으로 나올 텐데 2년 전에 이제 6조 원에 육박했던 이제 일명 IPO 빅3의 공모 규모 총액은 지난해 1조 원 초반대로 급감을 했습니다. 뭐 대형사의 저력이 있는 만큼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이 좀 연말 막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좀 대형사의 자존심을 지켰지만 좀 IB 명가 중 하나로 꼽히는 NH투자증권이 좀 순위권 밖으로 밀려난 해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유가 뭐냐? 자, 현대오일뱅크와 이제 카카오게임즈 등 좀 대여급 기업들의 그 좀 회계 감리 그리고 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대여들이 좀 줄줄이 상장을 미뤘기 때문인데요. 좀 그 사이에 이 대신증권이 이 기업 공개 빅3 체제를 무너뜨리면서 지난해 주간 실적 2위를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오 기업을 앞세운 키움증권 그리고 그 1호 성장성 특례 기업 셀리버리를 좀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DB금융투자도 좀 주목받은 증권사 중 하나였습니다. 예. 뭐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지난해 좀 기대를 많이 갖게 했었던 대여급 IPO들이 있었는데 결국 미뤄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미뤄진 기업들이 그러면 올해는 상장 다시 추진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IPO 시장은 이제 다시 좀 대여급들이 돌아오면서 다시 대형 증권사들의 치열한 좀 각축전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뭐 세부적으로 보시면 NH투자증권이 이제 그 공모 규모만 약 2조 원으로 추산되는 현대오일뱅크를 앞세워서 이제 IPO 시장 1위 재탈환을 노립니다. 뿐만 아니라 좀 하반기 증시 입성을 목표로 한 교보생명도 그 공모 규모가 약 1조 원 되는데 이 역시 NH투자증권이 상장 주관을 맡았고요. 그러니까 NH투자증권이 이 두 회사의 그 상장 주관만으로 지난해 전체 IPO 시장의 그 주간 실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좀 성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한국투자증권은 말씀하신 그 카카오게임즈가 이제 재입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좀 중대여급으로 평가되는 이레인드 리테일 상장 주관도 맡았고요. 미래에셋대우는 바디프렌드와 호반건설 그리고 SK매직 등을 앞세워서 이제 좀 기업 공개 시장 3연패를 노릴 것 같습니다. 좀 업계에서는 상반기에만 이 공모 규모가 10조 원이 넘어설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좀 엄밀하게 말하면은 뭐 올해 IPO 시장은 지난해 좀 기저효과를 누린다는 게 좀 더 정확한 분석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고 예. 좀 대여들의 상장 연기가 좀 유독 많았던 지난해가 이례적이었고 올해 이제 좀 다시 IPO 시장이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은행이나 금융사들의 연말 인사 그 결과들 한번 쫙 정리는 해드렸었는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저희가 IPO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증권사의 IPO 부문의 인사들도 좀 젊은 피로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좀 뭐 말씀하신 CEO 인사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좀 1950년대생이 물러가고 예. 1960년대생 CEO들이 선임된 게 좀 포인트였잖아요. 각 부서의 IPO 부서장들도 이제 세대 교체가 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바로 1970년대생들의 좀 승진이 돋보였다는 점인데요. 예. 좀 IPO 부서의 인사폭이 가장 컸던 증권사 중 하나가 바로 NH투자증권입니다. 아무래도 좀 지난해에 좀 어떤 부진을 만회하고자 좀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예. 좀 ECM, 그러니까 주식발행시장 본부장으로 1971년생인 김중곤 상무보를 이제 승진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ECM 본부에 이제 1팀 1부, 그다음에 2부, 3부가 있는데 이 1, 2, 3부의 부서장 모두 1970년대생들이 좀 자리에 앉게 됐고요. 앞서 또 이제 미래에셋대우 역시 ECM 본부 내 이제 IPO 1팀 그 이제 성주환 이사를 상무보로 그리고 이제 1팀 내 또 부장을 이사로 승진을 시켰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이 1970년대생들이 다 승진 발령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근데 좀 업계에서는 이 IPO 인사를 두고 말씀하신 세대 교체, 1세대에서의 2세대로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라는 평을 내놓고 있는데요. 좀 1세대와 비교해서 2세대 이 IPO 인사들의 특징은
이 좀 그 증권업계에 발을 디딘 직후부터 IPO 쪽에서만 업무를 맡아왔다라는 점이 좀 특징인데요. 예. 그러니까 좀 부서의 임원들이 한층 젊어졌고 이들이 좀 증권업에서 계속 IPO 업무를 담당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좀 경쟁이 또 실적을 내기 위한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코스닥 시장에서 IPO 전망도 해보도록 하죠. 한 2년 전쯤에는 한창 또 뭐 분위기도 좋았으니까 바이오 업체들이 많이 상장을 하다가 지난해는 좀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올해는 좀 어떨까요? 그렇죠. 올해 역시 좀 작년 초만 해도 좀 괜찮았는데 그랬죠. 예. 하반기부터 좀 삐끗한 측면인데 올해 역시 바이오가 좀 코스닥 IPO 시장의 키워드로 꼽힙니다. 현재 상장을 준비 중인 바이오 기업은 약 20곳이 넘는데요. 좀 주목을 받는 기업을 소개해드리면 유전자 가위 전문 업체인 툴젠, 그리고 이제 항체 신약 개발 전문 기업 Y바이오로직스, 그다음 면역 치료 백신 개발 위한 셀리드 등이 좀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꼽힙니다. 또 정부의 좀 정책 기조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진입 요건을 낮추는 추세인 만큼 좀 이런 정책 기조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바로 바이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예. 좀 지난주 초,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증시 개장식에서도 좀 코스닥 활성화가 좀 주요 키워드였는데요. 올해 역시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을 예고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좀 여러 정책 중에 눈에 띄는 건 바이오와 정보통신 등 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장 심사 및 관리 체계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 좀 업계에서는 이 바이오 기업이 이 정책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지원 이사장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니콘 기업으로 커나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량 비상장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코스닥 IPO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이 주관사들의 자율성이 상당히 좀 강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 그 중에서도 증권사들이 좀 가장 기대감을 내붙이고 있는 건 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상장 주관사, 그러니까 5% 이상 지분 투자 허용 방안인데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주관하는 회사의 기업 주식을 5% 이상 보유를 하지 못했다면 이걸 좀 완화를 해줘서 조금 좀 더 기업 발굴에 적극적이고 수익을 좀 더 추구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까지는 올해 좀 대형사 위주의 대여 중심으로 좀 IPO 시장이 흘러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좀 중소형 증권사들은 코스닥 IPO 시장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이 코스닥 기업 발굴을 좀 주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IPO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허윤영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